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현대소설의 이해감상 두 번째 시간으로요. 자, 제2장 만세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이제 염상섭 작가의 작품이죠. 원래는 이 제목은 이제 묘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연재를 했었어요. 신생활이라고 하는 곳에 연재를 했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제목을 만세전, 그러니까 독립만세 이전이라는 뜻입니다. 독립만세 이전 그런 뜻이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이 작품의 시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을 보면 이 작품은 1918년 겨울, 그러니까 1918년 겨울이니까 1919년 3.1운동이죠. 이 직전이죠, 직전. 그 직전에 대략 23일간의 이야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도쿄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경이죠. 그 다음에 고베,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, 그 다음에 부산, 그 다음에 김천, 그 다음에 대전, 그 다음에 경성이 서울이죠. 에서 다시 이제 동경이죠. 동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거기 이제 만세전의 염상섭 작가를 보면요.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건설한 최초의 작가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, 자연주의는 과학적이거나 또는 운명론을 가지고 있어요. 엔드가 아니고 오어죠. 그래서 과학적인 것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?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죠. 개구리를 해부하는 과학적인 이야기죠.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자연주의고요. 그다음에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김동인의 감자죠, 감자. 감자라는 이런 작품이 대표적인 운명론적인 이야기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주의다. 거기에 복녀라는 여자가 나오죠. 그래서 이 염상섭은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 문학을 건설한 작가고, 김동인, 현진공과 함께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밑에 처녀작 표본실 청개구리는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로 평가된다라고 나오죠. 자, 그래서 이제 그 34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4페이지에 이제 만세전이 나옵니다. 34페이지. 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1924년에 이제 나온 것이고요. 여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로라는 것은 여로 소설이라고 하는데, 여로라는 것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뜻입니다. 소설을 할 때 여로라는 것은.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지식인의 내면을 세밀하게 형성했다. 그리고 또한 뭡니까? 3.1운동 직전이죠. 3.1운동 직전 그런 그 식민화가 진행되죠. 그러한 그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죠.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한다.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1918년 그 겨울이죠, 겨울. 그때 이 겨울에 동경 유학생인 이인화가 그 구여성 아내죠.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아요. 위독하다는 전보. 이 전보를 받고 귀국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.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의 골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
이곳저곳을 들리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. 그래서 하나의 만국의 백성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편협함, 그다음에 조선 그 현실이죠. 현실에 대한 무지함을 자각하는 거죠. 무지함을 자각하는 거.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들을 쭉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. 이 작품의 그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. 53페이지. 53페이지 끝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 보면 5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. 페이지 53쪽. 자,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가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그리고 샜었다. 자, 그 다음 밑줄 쓰세요.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. 항구를 깊은 잠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소리 없이 암흑에 누웠을 뿐이다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이 느끼는 피로감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졸린 듯이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 가면서 깜빡깜빡 졸고 있다.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이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이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지 이렇게 나오죠. 상당히 이제 그 일제 하에서의 어떤 당시의 어떤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그 3.1운동 직전에, 그러니까 이런 조선의 그런 사실적인 재현, 그리고 지식인의 내면, 일종의 지식인의 내면을 고백하는 이야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만세전 구더기가 들끓는 묘지로 가는 길 이렇게 나왔죠. 만세전은 그런 조선의 현실을.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만세전은 3.1운동 직전 식민화가 진행 중인 조선의 현실을 그린 여로형 소설이다. 그래서 1918년 겨울 55쪽입니다. 동경 유학생 주인공인 내가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나오죠.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1920년대의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이다. 두 번째 단락에 보면 9장으로 되어 있다고 나오죠.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동경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는 연락선을 타기까지, 또 4에서 6장은 부산에서 김천을 거쳐서 경성까지, 7에서 9장은 경성에 도착하는 아내의 죽음과 장례 이런 것을 이제 끝내고 다시 동경으로 가는 그런 원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에 보면 연재와 검열, 감시의 시선 2번이라고 써주죠.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 줄거리를 이제 본다면 어떤 표면적인 의미에서의 줄거리는 묘지와 같이 답답한 현실이죠. 묘지와 같이 답답한 현실. 그 이야기한다면 이 작품 속에 이제 이면적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이면적인 주제를 본다면 뭐겠습니까? 식민지 조선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랄까요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자, 57쪽에 보면 3번 식민지 지식인의 고백과 한계라는 내용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8쪽에 보면 버려진 구여성 아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이인화를 조선으로 불러들이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도 그 다음에 자상한 시댁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병들어 죽어가는 구여성이죠. 근데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문제를 5문제를 이제 가지고
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질문에서는 자, 내가 인화죠. 동경에서 귀국하려는 이유. 자, 뭐였죠? 아내가 위독하다. 라는 급전을 받았죠. 그게 이제 산후 후유증이죠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?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? 이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? 이인화입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. 자, 연락선을 탄 내가 노동자들을 피해서 뛰어간 곳. 노동자들을 피해서 뛰어간 곳이 어디냐? 바로 목욕탕이죠. 목욕탕. 자, 그게 이제 목욕탕인지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요. 자, 네 번째. 나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좌절하죠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를 무엇에 비유하느냐? 무엇에 비유? 당연히 무덤인데 어떤 무덤? 좀 더 이야기하면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죠. 그냥 무덤이 아니라 구더기가 끓는 무덤에 이제 이런 조선의 현실을 비유를 하죠. 조선의 현실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. 자, 다섯 번째. 서울을 떠나면서 나는 누구의 편지에 대해 답장을 보내느냐. 자, 그것은 누구죠? 바로 정자죠, 정자. 여기서 이 정자는 누굽니까? 카페 여급이죠. 카페 여급이에요. 여급이 이제 정자에게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.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게 이제 왜 그게 답이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것도 이제 중요한 공부가 되니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염상 수업의 만세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